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나름 건강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 근감소증이라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근육이 감소하는 거니까 저희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조금 젊어 배지만 사실은 평균 나이가 무려 51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딱 그 나이가 되시면 정말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근육의 건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근감소증이란 것은 네.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단순히 근육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력과 신체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하나의 그 질병이라고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에 걸린 분들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 장기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심지어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사망률과도 깊이 연관이 그렇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감소증이 그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다고 인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은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 자체도 이제는 완벽하게 질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요, 근육이 왜 줄고 제 기능을 못해요? 우선 이제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일단 노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 51세. 근육이 이렇게 보면 평소에 이렇게 그 볼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알통들. 가만히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육도 계속해서 일정 부분 분해가 되고 일정 부분 재생이 되는 그런 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근육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근육 세포 내에 있는 이제 그 근육이 움직여주는 섬유가 있습니다. 네. 그 섬유의 숫자도 줄어서 크기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도 줄고 크기도 줄고 하니까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보면 우리가 10대, 20대 때 근육량이 늘다가 네. 30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게 되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매년 한 1에서 2% 정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한 80세 정도가 되면 30대 때 가졌던 근육량의 한 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금 50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벌써 20%가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아, 너무 슬프다. 저는 지금 30%가 줄은 거예요, 지금. 축하할 일은 아니네요. 와, 정말 너무 그 얘기 들으니까 마세요. 좀 다행이다. 왜냐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응. 근감소증의 원인 중 하나가 나이를 먹으면 준다는 거지 무조건 그 나이 됐다고 해서 그만큼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개인 차가 굉장히 있고요. 이 그죠. 노화가 되면서 각종 호르몬의 분비량도 차이가 있고 또 신체 활동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운동을 뭐 네. 전혀 안 하시는 분, 뭐 적당히 하시는 분 다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가 굉장히 크고요. 이러한 그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약 한 50세 때부터 본인이 조금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넘어가니까 갑자기 근육도 좀 줄고 힘도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아마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근육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민 누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 팔 한 번 잡아당기잖아요. 어깨가 탈골되는 느낌이에요. 힘이 아직 옛날엔 더 좋았다고. 저도 요즘에 원래 선생님 제가 무대에서 공연하잖아요. 근데 공연 다 투쇼 하고도 힘이 펄펄 나오지, 넘쳐가지고 나오지. 또 밤에 또 후배들이랑 또 한 잔 더 하고 막 아침에 또 일어나. 요즘에는 내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못해. 못해. 다 공연만. 네. 근데요, 예전에 제 특강에서 들었었는데 이 근육이 빠지는 자리에 지방이 채워진다. 아우, 그러면 싫다.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지방이 채워지면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노인성 질환이 근감소증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근육이 혈당을 흡수를 해서 저장도 해주고 또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당을 계속 소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그런 저장 역할도 못하고 소모하는 역할도 줄어들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감소증 환자에 있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이상 당뇨병이 더 쉽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거꾸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근감소증이 더 쉽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가 떨어져 있거나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이 이 근육 단백을 합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재생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당뇨병 환자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근육세포의 소실을 또 촉진하고 있고요. 또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실제로 그 근육의 양도 줄지만 그 근육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층이 많이 생기면서 근육의 질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먹는 걸로만 혈당을 조절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